제가 앞에 무선통신 네트워크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쭉 설명드렸고, 우리가 기술만 알면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관련된 그 산업의 큰 변화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의 가장 큰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두 가지 자료 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키피디아의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길벗 출판사의 안병태 정화영 교수님이 작성하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라는 책 챕터 2가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거기에 한 섹션이 4차 산업혁명 전망 요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언론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딱 하게 되면은 뭐 1차 산업혁명부터 쭉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 산업혁명부터 얘기하면 맨 처음에 1차가 아니었죠. 그냥 산업혁명이었어요. 근데 이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어떤 경제 구조까지 급격히 뭔가 변화를 일으켜준 거를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가 있었느냐? 19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1800년, 19세기죠. 1800년 들어서 영국에 제일 먼저 봉건제를 해체시키면서 자유농민층의 풍부한 노동력의 식민 지배가 이루면서 제임스 증기기관차에 대한 것이 면직물에 대한 것을 대량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저런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큰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나오고 도시화가 발생하고 공해, 노동 착취, 심지어는 아동 노동, 자본주의 반대하는 사회주의도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여기서 20세기니까 100년이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년 갭을 두고 나서 이 1900년입니다. 1900년 좌우로, 1900년 좌우로 독일이 앞서서 나가고요. 영국과 미국 공업 생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앞에서는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화학, 석유라든가 전기, 철강에 대한 기술 혁신과 소비재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에디슨 선생님, 테슬라, 뭐 테일러, 우리 뭐 여러 가지 전기전자 쪽에 어, 그 어떤 발명자, 발명가, 정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이때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쪽에 획기적인 기술, 그다음에 통신도 일부 좀 나오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이라고 하면 이제 아날로그 쪽 통신이 이제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석탄 대신에 이제 석유를 쓰는 다이머라는 분께서 이걸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자동차에 적용해서 이제 해리 포트 선생님께서 차량 내연기관차를 아주 대량 생산합니다. 운송 수단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라디오, 축음기,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새롭게 막 나오는 그런 것이 2차 산업혁명 1900년대 20세기입니다.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인구수가 급감했고요. 임금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독일이 앞서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영국보다는 독일이 앞서 나가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 전쟁 승리로 배상금 획득한 거 가지고 산업화를 하고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영국은 약간 이제 답보 상태에 발전하지만 독일이 앞서 나갑니다. 도시 노동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하고요. 화이트 칼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노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1900년대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70년 후가 지났습니다. 70년, 1970년대, 1970년대, 1970년대가 돼서 나왔는데 여기는 위키피디아 내용이 부실해서 그냥 영문 쪽 된 내용을 좀 봤습니다.
1970년에 가장 큰 기술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리볼루션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 대한 기술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1970년대는 전부 다 디지털로 큰 변화가 있었고, 가장 크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달러를 가기 위해서 아날로그 통신으로서는 달러를 가는 거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달나라 가는 아폴로 위성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는 게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 이제 디지털 일렉트로닉이 됐고요. 그다음에 1970년대에서 이어져 갖고 1990년대에는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든가 인포메이션 중심의 인터넷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이 여러분 이제 윗대, 그러니까 제 세대입니다. 이 요즘 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586 세대, 386 세대 뭐 이런 사람들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에 대한 90년대에 가서는 이제 여기 디지털 인포메이션 에이지,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레코드 키핑, 뭐 CD라든가 아날로그 이제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라이저로 디지털 레코드 키핑 돼 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됐고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팅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동통신에 대한 것도 1980년대부터 나온 것이 1세대 이동통신, 2세대 이동통신이 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큰 거에 대한 매스 프로덕션이 있었고요. 디지털 로직에 대한 것을 모스 FT라는 것을 모스 트랜지스터 기술 써가지고 IC 칩이라는 걸 이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거,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지털 셀룰라 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크게 만들어지던 새가 이제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 기간을 이렇게만 볼게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넓게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갖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69년에서 89년에는 나오는 것이 인터넷이 나오고요. 홈컴퓨터, PC라고 하는 IBM이라는 데는 원래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만들던 곳이었는데 PC로 만들면서 큰 각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MS 도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다음에 매킨토시 이런 것들이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90년대에 보게는 월드 와이드 웹 1994년인가 만들어져 가지고 했고요. 인터넷이라든가 웹 1.0을 만들고요. 현재는 2005년서부터 웹 2.0,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디지털 TV로 이어지는 것이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요? 보게 되면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차세대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항상 클라우스 슈와프라는 사람 얘기하고 이 다보스 포럼의 월드 이코노믹 포럼, 경제 포럼 2016년에 나왔고요. 3차 산업혁명 용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리프킨 미래학자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연결이 이게 통신입니다. 연결. 탈중앙화, 분산, 분권, 공유, 개방을 맞추면 지능화 세계를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크게 4차 산업이.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를 시대의 지능화 세계.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여러 기술을 적용하고요. 현실 세계 모든 내용을 가상 세계하고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상 세계에 어떤 분석을 통해서 예측과 맞춤, 예측을 하고 분석을 통해 예측하고 그걸 맞춤을 예상하여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가상 세계에 대한 거에 대한 거 혹은 그 전에 대한 걸 분석을 통해서 예측 이런 거 다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여기 있었습니다.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를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되고요.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통합을 O2O, On to Office, On to Offline,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통해 수행하며 생물학적 세계의 인체의 정보를 접목하는 스마트워치.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현하는 내용과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통해서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접목하는 것이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4차 산업혁명에 지금은 눈에 약간 이렇게 듣고만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유럽은 호리전털 유로라는 걸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파트너십 2.0,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죠.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현실을 이제 접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시스코 네다카드 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용어를 많이 써요. 백악관 주도의 스마트 아메리칸 챌린지 이런 용어 씁니다. 요소 기술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빅데이터,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 AI, 로보틱스, 양자 암호라고 썼는데 양자 컴퓨팅, 인터넷 오브 띵, IoT, 무인 운동수단, 3D 프린팅, 연결 및 표시 기술 이렇게 돼서 제가 뭐지? 내용을 보니까 5G, LTE, VR, AR에 대한 내용이고 첨단 헬스케어. 이외에 여러분이 조금 이거 포스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의 잉글리시판을 좀 한번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설명한 위키피디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인간 노동을 인간지능 및 기계가 대체한다. 사물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 이게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통해서 개인 간 자율 거래, 무인 자동차, 하늘 드론 택시. 미래 사회는 이게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거죠. 핀테크, 에듀테크, 리걸테크, 프로퍼티테크. 기존 산업은 몰락하고 고양불량은 대량 실업이 날 거다. 초지능화에 대한 사회예요. 초지능화. 그러니까 이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시 하는 것도 초지능화니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나 봐요. 기분은 나쁘지만 나는 자야 되는데 이 AI는 자지 않고 나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겠죠. 빅데이터와 이제 인공지능이 ICT 발전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인간 인지능이 감퇴가 되고요. 스마트 치매, 너무 스마트한 것만 쓰다 보니까 기계와 내가 경쟁해야 되나? 내 자존감이 저하가 되는 거고요. 초연결 사회가 있습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런 것이 될 거고 이제 사생활 침해, 인간 해킹, 몸 쓰는 경험은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공유사회, 이 공유경제, 경제사회, 소유보다는 이제 접속하거나 공유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큰 변화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변환하는 데는 한 세대 정도 걸려요. 이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 세대가 뭐 25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런 기술이 소개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편해지는 데에는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내가 집은 내가 공유하고 잠시 쓰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안 비싸질 수 있죠. 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옛날 타다 호출 서비스로 우리 공유 경제하려고 그랬는데 택시 기사들과 이제 이해 충돌이 있어 갖고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발전 절대의 선은 없다. 절대의 선은 없다. 절대적으로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고요. 과거에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 절대 선은 없다. 선과 악을 딱 경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는 절대 뭐뭐 할 거야. 나는 절대 나는 대통령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통령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게 인제 산업혁명이죠. 이게 인제 산업혁명이 여기까지인데 인제 가치관까지도 인제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거죠.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택시 같은 경우 타다하고 이해관계 충돌했고요. 가치관이 약간 혼란스러워요. '로봇이 나 대신 일을 해?' 그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일자리를 뺏어? 그럼 내 일자리에 내 월급은 누가 주지?' 그럼 로봇을 만들거나 로봇을 이용하는 데서 수익이 난 거를 나한테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기본소득인가? 기초소득인가? 그거 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신기술의 위험, 부작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새로운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기술 산업 구조 변화에 새로운 비즈니스, 스마트 비즈니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사이버와 피지컬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는 기반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있고요. 독일이 같은 경우 이 기반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기술이 있고요. 공유 경제, 온 디맨드 이코노미, 소비자 경험, 데이터 중심 서비스 형태로 리쇼어링이라는 것은 외국 나가서 제조업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서 외국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리쇼어링이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공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에 두겠다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굳이 인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이 만들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큰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 사무직, 저숙련 일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옥스포드 마틴 스쿨이라고 하는 대학 연구소 내에서 현재 직업의 47%가 22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47%가 22년. 이거 여러분들이 인제 쪼끔 인제 사회 활동되면은 기존에 있던 이런 단순 반복 사무행 정직 저숙련은 다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호주도 수십 년 내에 40%가 컴퓨터가 대체할 것이고 한 20%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품질 관리 유지 부분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고 이거는 25년 이후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직무 역량에 대한 걸 볼까요? 직무 역량. 우리가 직무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거 아직 좀 더 남았네요. 앞에서 보면은 대체되고 신규 기술 직군이 나타날 거다. 신규 기술 직군. 뭐가 나왔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가 요 산업 로봇 200만 개 일자리 신규 직군이 되는데 그중에 60% 65%가 신생 직업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기존의 직업은 다 없어지고 신규 직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독일 IT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력 노동자가 수요가 증가하고 로봇 코디네이터 일자리 4만 개 증가 전망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술 산업 구조 변화, 고용 구조 변화에 우리가 어떤 직무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 사실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우리 포커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을 키워야지
기술 산업 구조배라든가 고용 구조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지 능력, 역량을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63% 일자리의 스템 분야,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15% 정도는 이제 석사 이상의 상당히 고급 인력자를 필요하지 저급 인력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역할, 환경 적용을 위한 인터디스플리너리, 이게 다학제 간에 대한 학습이에요. 다학제 학습. 근데 다학제 학습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그 융합하고는 좀 연관은 되죠. 전혀 연관은 없는 거고 다학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학문 분야로 나는 전기전자야, 나는 컴퓨터야, 나는 기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갖고 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분야의 ICT 접목, 다양한 기술의 소프트 스킬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자동화 불가피한 창의성과 혁신성과 감성 인지 활용에 대한 직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산업 기술 구조 변화와 함께 그 부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병망은 자리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보면 10년 단위로 실업률 10% 증가, 2050년에 일자리 대체해서 실업률이 이제 4, 5%가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들 가 2050년 이후에나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이제 줄어들 거로.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일자리 감소 가속화 기존에 있는 거죠. 기존에 대한 것은 감소되는 건 더 커질 것이다. 또 퓨처 오브 잡이라고 하는 다보스 46차 세계 포럼 보고서에서는 이게 보면 사무행정직, 제조 생산, 건설 채굴, 디자인 스포츠 미디어, 법률 등 순서로 감소가 예상이 된다. 비즈니스 경영, 금융, 경영,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경영 관리직으로 순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016년도 초고등학생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때가 중학생, 고등학생 뭐 그랬나요? 아니면 2016년도면 지금도 6년 전이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 여러분들 이야기네. 2016년 초등학생 활동 예상. 맥킨지 보고서는 2039년 신기술로 20억 개 일자리 소멸 예상. 옥스퍼드 고용의 미래 보고서 현지막 47% 거의 다 비슷해요. 토머스 프레이는 40억 일자리 중 50% 소멸. 이게 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그 기계가 대체할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생산 방식 변화, 그런데 인간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이게 인간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것이 더 큰데 자우지간 이 기계라든가 인공지능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인간 필요 인식 측면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현재 불가하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현재 불가해요. 그래서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 인간이 생산하는 데이터, 여러분이 만드는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높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금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데가 뭐 대기업군을 우리가 좀 많이 취업을 원하죠. 대기업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3차 산업에 오리엔트 돼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좀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업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어, 뭐 우리나라로 하면은 미국으로 하면 이제 구글, 뭐 네이버, 우리나라는 네이버, 다음은 약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 뭐 이런 데가 약간 4차 산업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군은 뭐 삼성, LG, 현대, 약간 제조업
형태의 기업이죠.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뭐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든가 뭐 좌우지간 삼성, LG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4차 산업을 지금 앞서 나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또 하고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취업의 진로의 가장 첫 번째가 아마 이쪽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 그동안 지도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희망하는 데가 요런 두 군데인데 여기 두 군데 모두가 이제 공채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공채라는 개념이. 우리 광운대학교가 그동안 학생들이 보면은 공채를 통해서 여기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채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 있는 친구들을 이제 수시로 뽑겠다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유리한 게 이제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거나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교수님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그쪽이랑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이게 이제 완전히 정착되기 전,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공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 수시라는 형태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요즘은 이제 인턴제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인턴제를 통해 가지고 몇 개월 근무한 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인증받아야만 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학점만 채운다거나 뭐 영어 점수만 있다거나 이거 갖고 나서 곤란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격증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국내외 자격증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신뢰도가. 그래도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건 자격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자격증에 대한 것을 국내에 뭐 기사 자격증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글로벌 기업에서 하는 자격증들. 뭐 저는 이제 CCNA에 CCNA라는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AWS 뭐 요즘 아마존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좀 해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도 그냥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해본 게 아니라 전체 팀으로서 그냥 큰 거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실 코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는 노력을 좀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 코드를 걷다가 발표도 해보고 하는 게 좀 필요치 않을까? 왜냐면 최근은 전부 다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커뮤니티 활동을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면서 여기 코어를 같이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서 여러분의 그 실력도 키우고 여러분에 대한 그 소개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수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앞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거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으니까 이게 3차 산업은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되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ICT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4차 산업은 이 ICT 완전히 기반으로 나오는 기술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이. 그러니까 우리과 학생들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인 거예요. 유리한 측면이.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 아쉬움이 있느냐? 지금 5G도
이게 보게 되면 이 통신 시장은 20년 뭐 제가 보기에는 30년 단위로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70년대 이제 디지털 있고요. 00년대 한번 저희가 또 붐이 있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30년 되면 다시 또 2003년 되면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디지털로 크게 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이제 인터넷 관련해서 한번 떴고요. 저는 2030년에는 우리의 통신 쪽 관련해서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디지털 통신 가장 큰 역할 많이 적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주기설을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2020년대 초반이니까 약간 좀 어두운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게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태동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보면 이제 지금 당장 공채에서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이 중간에 있으니까 힘들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중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우리 이제 선배들 여러분들의 저를 포함해서 어,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기술 우리 이제 통신 기술 요것만 가지고 나서도 우리가 바빴어요. 이 통신 기술 요거 하나만 갖고 나서 여기에 잡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벌써 뭐 이동통신 시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어서 가지고 되게 바빴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통신에 대한 것이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게 인프라 기술이 되다 보니까 다른 영역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우리 통신 쪽에 있는데 순수한 뭐 컨텐츠 분야, 그다음에 뭐 건설, 뭐 자동차, 이제 자동차가 좀 핫하죠 요즘. 그다음에 뭐 에너지도 또 요즘 하나 핫하죠. 에너지, 배터리 뭐 이런 거. 거기서 통신을 쓰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졌어요. 과거에 우리 통신하는 시장은 요 통신 시장은 좀 줄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 쪽에서 야, 자동차의 내부에 IT 관련된 거를 만들자. 야, 그럼 통신은 어떻게 하지? 그럼 통신 학생을 뽑아야지. 통신 졸업생을 전문가를 모셔와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셔야만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다. 열심히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G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관련된 기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내용은 요거죠.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산업혁명에 대한 거하고 산업혁명 전망에 대한 내용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 언론 기사에 대한 거 내용 한번 볼까요? 언론 기사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게 되면 자, 맨 처음에 본 것은 8월 31일자 에 대한 기술 인력 부족에 대한 기사입니다. 2027년까지 6만 명 부족, AI 빅데이터 중심 인력난 부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노.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거는 통신이에요. 이게 IoT 기반의 기술이고 클라우드 쪽에 이 환경 설정에 대한 거면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물론 AIoT라고 해서 AI
of thing이라고 해서 IoT에다 AI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근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4차 신기술 인력 수급 포럼에서 발표했고요. 보게 되면 고급 인력 중심으로 AI 분야가 이렇게 15,000. 근데 보게 되면 육성 수요보다 많은 인력이 고급되죠. 민간 대학의 육성으로 보다 3,800명 고급되지만 고급 인력은 모자르다.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급 기술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대학 졸업생들이 고급 기술자나 중급 기술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미스매치, 인력 공급과 수요에 대한 것이 미스매칭이 날 걸로 보고요. 제조업, 의류, 금융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인력난 심화가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19,600명 부족할 전망으로 생각하고 보면 여기 보면 초중급은 이게 그러니까 이 비숙련자라든가 초중급 인력은 공급이 초과 공급이 되는데 2만 6천 초급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대졸 후 몇 년의 커리어를 갖고 있거나 혹은 뭐 석박사 인력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원 가는 걸 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중소 중견기업 가가지고 그걸 진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 그 뭐 대기업 이런 얘기 했었지만 거기가 인턴제를 필요하는 것 플러스 뭐 있냐면 중소 중견기업에서 그냥 거기서 커리어를 쌓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리어 패스를 잡을 때 내가 그쪽에 좀 커리어를 쌓고 내가 실력을 쌓고 나서 이쪽으로 인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불가피하게 됐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기업에서 신입 직원 뽑아서 뭐 걔를 훈련시켜 가지고 쓴다? 그런 거는 인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인턴이라든가 혹은 내가 무보수로 경력을 쌓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 가서 쌓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고 나서 "야 이쪽 분야에는 누가 잘해? 여기는 홍길동 강감찬이 잘해. 야 그럼 걔를 데리고 와서 이 일을 쓰자." 그래서 프리랜서 모아 가지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람을 쓰고 나서 끝날 수도 있어요. 어 인제는 그게 아주 당연한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고용을 걔는 뭐 어느 기업에 몇 년 차에서 오래돼서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이고 그쪽에 프리랜서로 걔가 쓰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 걔가 투입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일할 예정이야. 그게 오히려 인제 보편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클라우드 분야, 클라우드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데브옵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데브옵스가 인제 클라우드 쪽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5,000명 부족. 나노 인제 재료 쪽 분야이죠. 재료 쪽도 보게 되면은 크게 증가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 실장은 신기술 분야 수급 경험을 K-디지털 트레이닝을 저는 이게 K-디지털 트레이닝, K-팝 뭐 K-컬처 뭐 K 뭐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를 우리나라의 특화에 맞춰 가지고 쪼끔 저는 그건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로벌한 스탠다드 교육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소 스타트 기업은 인력 유출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게 되고 청년층 적합한 근로 여건 조직 문화에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그러니까 인제 인원을 하나 잘 키우는 것도 문제고요. 그 인원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17일자 겸비한 AI 전문가, AI 도입 안타까워라는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흥미거리 넘어 기업 도입 성공 사례 집중, 경제성 대폭 개선, 기업들 어떤 서비스, 자사 데이터 확보해야. 그러니까 자사 데이터. 지금은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 아까 앞에서도 인간이 만드는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사 데이터. 제가 이거를 뽑은 이유는 엑선 2.0 선보인 배경훈 LGI 연구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블라블라 뭐 내용 여러분 쭉 보시고요. 이 친구의 이력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어, 했습니다.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이 친구의 이력이 왜 안 나오죠? 음, 여기다. 배 원장은 기술과 경영 양쪽 측면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이다. 방운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데이터 신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맡았으며 컴퓨터 비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를 광운대에서 했나 봐요. 미국 컬럼비아 서던 대학에서 MBA 취득, 스탠포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제가 한 거는 이 친구의 전자공학 전공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거에 대한 자리는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우리 광운대 출신들이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구나. 비전이 있다.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4차 산업혁명하고 우리 통신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 우리 통신에 대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랑은 뛸 수 없는 초연결 거기 나오는 게 다 통신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통신만 할 거야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 제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이랑 연관해 가지고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소개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이 교과목에서 통신 관련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 우리 통신 교과목과의 연관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